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 2에 대한 수행평가 준비로 기체의 확산 속도를 구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체 분자의 확산 현상과 확산 속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기체 분자의 운동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요 물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이유는 바로 확산 운동 때문이죠. 기체 분자의 끊임없는 분자 운동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는 분자 운동 때문에 그곳에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기체 분자와 무거운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벼운 기체 분자일수록 확산 속도는 빠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확산에 대해서 보면, 확산이란 분자들이 다른 액체나 기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자량과 확산 속도의 비는,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나중에 그레이먼의 법칙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기체 분자의 분자량이 무거운 기체 분자일수록 확산 속도가 느리다라는 얘기죠. 가벼운 기체 분자일수록 확산 속도는 빠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확산 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주변의 온도가, 접해져 있는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분자가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 따른 확산 속도는 기체, 액체, 고체, 기체로 갈수록 분자들의 그 간격이 넓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겠죠. 액체, 고체로 갈수록 분자들이 운동이 느리니까 고체로 갈수록 확산 속도는 느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질에 따른 확산 속도가 되어 있는데, 이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그 분자 운동이 일어나는 그 중간 단계에 전달해주는 물질을 말하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확산이 되느냐, 그리고 그냥 공기 속에서 확산이 되느냐, 액체 속에서 확산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진공 속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체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산의 예로는 빨래가 마르는 현상, 커피 냄새의 확산,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등이 확산의 예가 되겠죠. 일례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3, 4교시만 돼도 매점이 아니고 식당에서 퍼져나오는 그 음식 냄새가 여러분 교실이나 아니면 저 가까운 화학실에서 많이 나죠. 그게 바로 기체 분자의 확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분자의 수, 그리고 X축이 500, 1000, 1500, 200이라 되어 있는데, 바로 분자 운동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 일정한 온도 압력 조건 하에서 기체의 분자들이 분자량에 따라서, 가볍고 무거움과 따라서 평균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분포 곡선이죠. 그러면 헬륨 같은 경우에 분자량이 4죠. 물은 18, N2는 28이 되겠죠. O2는 32가 돼요. 그러면 분자량이 헬륨으로 갈수록 가볍죠. 그럼 가벼운 기체의 분자의 수의 그 분자 운동 속도 분포를 보면, 물론 헬륨의 가벼운 기체지만 운동 속력이 낮은 기체의 분자도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저 넘어서 2000이라는 속력을 넘어서서 아주 빠른 기체의 분자 운동 속력을 가지는 분자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값이 되겠죠. 물 분자의 18이라는 분자량을 가지는 물의 그 평균 운동 속력은 요만큼이 되겠죠. N2는 이만큼, O2는 평균 운동 속력이 이만큼이 되겠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체 분자들은 어떤 일정한 온도 압력 조건 하에서 운동 속력이 분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평균 운동 속력은 가벼운 기체 분자일수록 평균 운동 속력이 빠르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벼운 기체일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서 그레이엄의 법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즉 운동의 에너지 EK라고 하는 것은 키네틱 에너지죠.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을 나타낼 수가 있죠. 물리 시간에 배웠겠죠. 질량을 가진 m 그리고 그 질량이 가진 속력 v의 제곱에 의해서 운동의 에너지는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기체의 분자에 대해서 보면 분자량이 되겠죠. m이. 그리고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v가 되겠죠. 그것이 다른 거 다 상관없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식으로. 즉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오직 절대 온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분자 운동 그 기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그 기체가 처해져 있는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온도가 같다면 우리가 온도가 같이 설정을 한다면 당연히 온도에 의해서만 운동 에너지가 결정이 나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같게 되겠죠. 온도가 같으면 기체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같게 되는 거예요. 속력은 아닌데 속력은 달라질 수 있어요. 분자량에 따라서. 하지만 그 기체가 가지는 분자량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만 같다면 그 기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그레이의 법칙을 의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가 같다면 A라고 하는 기체 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와 B라고 하는 기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같게 되겠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요. 온도를 같이 정해버리면 두 기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같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하나의 요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A 분자의 기체 분자에 대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때의 MA라고 하는 것은 A 기체 분자의 분자량이 되겠죠. 그리고 VA라고 하는 것은 A 기체가 가지는 운동 속력의 제곱. 그리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기체에 대해서는 분자량의 그 기체가 가지는 운동 속력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두 개 같다 이 말이에요. 온도 같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2분의 1 날라가고 이것을 분자량과 운동 속력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2분의 1이 날아갔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분자량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분자량은 분자량끼리 속력은 속력끼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VB가 1로 넘어가고 MA가 1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VB의 제곱분의 VA의 제곱은 MA분의 MB가 되는 거죠. 즉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결국 속력의 B는 기체 A와 B의 속력의 B는 이렇게 제곱근 두 분자량의 B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B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그레임의 법칙입니다. 그레임의 확산 법칙은 기체의 확산 속도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가지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앞에서 요 식을 통해서요. 바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VA라고 하는 A라는 기체가 가지는 운동 속력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죠? 즉 가벼운 기체일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그레임 법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체 분자 1이라고 하는 기체 분자 1의 확산 속도 V1으로 나타내고 기체 분자 2의 확산 속도를 V2로 나타냈을 때 분자량 M1과 M2의 분자량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죠. 교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차. 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레이 법칙을 적용해서 헬륨의 분자량은 4죠. 헬륨 기체는 어떤 기체 X보다 확산 속도가 2배 빠르대요. 그러면 그때 기체 X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그레임의 법칙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헬륨의 기체 분자의 속력 VHE를 그 기체 X가 가지는 속력으로 나누면 얘가 헬륨의 X보다는 2배 빠르다고 했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 각각의 B는 각각 이 분자량의 B로 이렇게 제곱근의 비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교차한다 했죠. 이렇게. 그러면 알다시피 헬륨의 분자량은 4예요. 그리고 MX의 분자량은 모르죠. 제곱근이 결국은 2라는 속력 B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MX는 몇이 될까요? 네, 16이 되어야 전체가 4가 되죠. 그래서 제곱근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레이멈의 법칙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주겠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실험은 염화수소 기체의 분자와 암모니아 기체 분자의 확산 속도를 우리가 비교해서 그레이머 법칙을 적용하는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염화수소 기체의 분자는 분자량은 36.5죠. 그리고 염화수소라고 하는 것이 기체로 진한 액체인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것을 염산이라 하죠. 근데 그것을 진한 염산을 놔두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기체가 바로 염화수소 기체예요. 그리고 암모니아 기체라고 하는 것은 진한 암모니아수를 바깥으로 내놓아서 퍼져나가게 하면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암모니아 기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기체의 분자량이 각각 36.5고 NH3는 17이라는 분자량을 가지죠. 그리고 둘이가 만나면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기체가 만나면 이렇게 흰색 고체의 염화암모늄을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레이머 법칙에 적용을 하면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 속도 B는 어찌 될까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암모니아 기체의 분자의 속도와 그럼 염화수소 기체의 확산 속도를 B로 나타내면 이렇게 분자량으로 제곱근에 의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각각의 MHCl, 즉 HCl의 분자량이 36.5고 암모니아 기체의 분자량이 17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구해보면 확산 속도 B는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본 수업 시간에 활동해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수업 시간에 봬요.